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거래소에서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청호 ICT는 오늘도 랭킹이 되면서 지금 128원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랭크가 되면서 본주, 우선주 함께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주가 17% 넘어가는 급등으로 10,000원 돌파가 나오고 있고요. 우선주도 동반 랠리 펼쳐지게 되면서 거의 5,000원 선에 근접하는 시세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CATL과 유럽형 배터리 전지박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CATL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독일뿐만 아니라 헝가리하고 스페인에서 신규 생산 라인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전지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솔루스 첨단 소재로부터 이제 공급받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신풍제약 우선주가 같이 랭킹되면서 주가 거의 30,000원 선에 근접하는 시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에서는 오늘 좀 오랜만에 보이는 종목들이 체킹이 되는데요. 바로 NC소프트입니다. 주가가 시원하게 오랜만에 가면서 16만 원권 기록하고 있는데요. NC소프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굴욕이라고 할 만큼 주가가 굉장히 낙폭이 큰 게임의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랜만에 체면 실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온2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4분기에 출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붙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또 신작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타임테이커스 같은 또 신작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실이 조금 있더라고요. 2026년 공개이기 때문에 텀이 있습니다만은 드디어 신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붙게 되면서 오늘 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워낙에 낙폭과대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DB하이텍이 오늘 증권사 레포트 나왔는데 LS증권에서요.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60%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이 종목은 수혜가 될 거라는 분석이었고요. 지금 42,950원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 굉장히 여유 있게 보고 레포트 나왔습니다. 신풍주가도 8% 넘어가는 급등이고요. 유유초나하게 오늘 좋더라고요. 주가 3만 원대 돌파 나오면서 8% 넘어가는 급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빠지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하락률 탑10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오늘 가장 컨디션이 안 좋은 쪽이 철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서 또 정수지 캐스터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50% 붙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악재가 되면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고요. 세아제강의 주가가 154,900원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랠리 펼쳤던 종목인데요. 한샘K가 오늘은 하락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6% 넘어가는 큰 폭의 조정입니다. 신원과 스틱인베스트. 지난 전거래일에 경협주가 후반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5장에 많이 올라왔는데 바로 반락하게 되면서 신원의 주가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LNF가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는 않는 상황인데 그동안의 랠리가 일단은 스탑이 되면서요. 다시 한번에 반락 주고 있는 상태에 넘어가서 시세 보시면은 54,000원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별한 호재가 없다. 가격적인 메리트에 근거해서 올라왔다라고 보는 뷰 쪽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이 좋지가 못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반등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하락 종목입니다. 여기에서 태광산업 같은 종목들 올라오고 휴스틸, 평화홀딩스, 세아제강지주 있는데요. 악재를 만났죠. 네, 철강 관세 붙게 되면서 휴스틸과 세아제강지주 밀리고 있는 상태고요. 페이지스틸까지 함께 묶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평화홀딩스가 오늘까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세 연속의 내림세고요. 대선 이제 투표 앞두고 계속해서 조정받고 있는 인맥 테마주 가운데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주가는 5,500원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강한 종목 가운데서는 키스트론, 누페이스입니다. 9,600원대 기록하면서 거래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폭등하게 되면서 166%의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내추럴 엔도텍도 상한가 들어가면서 3,000원대 돌파가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룹핑이 되고 있는 강한 섹터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웹툰주가 눈에 띄는데요. 넷플릭스와 협업 기대로 해서 오늘 이쪽에 있는 종목들 우르르 다 해서 시세 내주고 있습니다. 미스터블루가 오늘 시세도 많이 내면서 거래량도 많이 흡수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구간은 1,500원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용이 다시 한번 발동 걸리면서 올라갑니다. 주가 26,900원 기록하면서 신고가 달성하고 있고요. 17% 넘어가는 급등,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실까요? 네, 6위부터 10위권에 상승하는 종목 가운데에서는 노바렉스가 또 눈에 띄는데요. 노바렉스가 1분기 지금 분기 해외 매출을 공시했는데 내용 굉장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노건 C&I 우듬지판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 올라오고 있고요. 대선 하루 앞두고 상투사주 가운데 이 종목 다시 올라갑니다. 7,000원대 돌파 나오면서 거의 12% 금방하는 강세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종목 확인해 봤고요. 하락하는 종목에서는 네오이뮤텍이 있습니다. 주가 오늘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22% 넘게 급락하면서 1,194원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흔들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미디어젠 SM코어 그리고 Y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손오공까지 해서 두 자릿수대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오공이 9.5% 지금 내림세고요. 1,000원 초반대에서의 움직임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지 저희 김영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대선 주간이기 때문에 대선 전후로 해서 시장 흐름이 많이 바뀌게 될까? 네,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장에 나오고 있는 종목들의 판도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은 꽤나 이제 중요한 움직임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후가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나스닥, 그 다음에 이제 다우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혼조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죠. 트럼프가 중국을 비판하는 글을 또 이제 올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추가적인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에 대해서 중국이 또 이제 수출 통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아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대화를 언급을 하면서 이전에 이제 완전한 강경한 태도는 더 이상은 취할 수가 없겠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도 뭔가 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시 부담 요인들로 떠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저번 주에 한번 또 이제 지수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 지수 자체가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의미 있는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줬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선 아무래도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호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장이 또 올라온 최근에 이제 상승세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이제 약간의 이 대선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 그다음에 코스피 5,000포인트 약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지수가 어느 정도는 이제 올라온 추가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후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약간은 흐름이 약해질 수 있는 구간이 저는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많이 올라온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 많이 올라온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대선 이후에 무언가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또 이제 조정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 현재 시장에서 순환 자체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순환 자체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새롭게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이제 중요했는데, 일단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HD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쪽을 코스피 쪽에서는 저는 조금 더 강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또 이 준비하기 이전에 좀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코스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종목별 순환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상승 같은 경우에는 조선, 방산, 원전 이러한 쪽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고 주말에도 이제 다시 한번 원전을 강조하는 듯한 어떤 트럼프의 이제 발언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유도해주는 그러한 이제 주도주 종목군들을 굉장히 확연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종목군들 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저번 주 후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약간의 지주사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혹은 증권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떤 이제 말씀드렸던 대선에 대한 이슈, 뭐 코스피 5,000포인트,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상법 개정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굉장히 이제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제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속적인 순환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주도 업종들이 순환이 나타나면서 그 역할을 해줬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또 새롭게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쪽이 어떠한 쪽이 될 것인가. 지금 보게 되면 상법 개정 혹은 코스피 5,000포인트에 대한 어떤 테마를 가지고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은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고점 구간에서 약간의 흐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쉬어가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태양광 쪽이 이제 눌려 있었던 그림의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구간에 태양광 쪽이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살짝 이제 눌려있는 구간에서 지금 다시 한번 그림을 출발할 그런 모양새를 만들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요일에 저도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이 태양광 쪽에서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넘어가면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부분을 또 저번 주 금요일에 설명드렸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늘 태양광 쪽이 상대적으로 다른 코스피 주도 업종들에 비해서 눌려 있었고 올라갈 준비를 또 마쳤었기 때문에 현재 흐름이 또 나타나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또 이제 주가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순환을 받아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저번 주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외에 여러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제 슬슬 다시 한번 또 이제 고가로 향해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대량 수급,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물량을 또 밀어 넣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어떠한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또 보유자의 영역에 어느 정도는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후발주자에 대해서 접근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또 이제 섹터군들에 대해서 준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뭐 원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고점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도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죠. 상대적으로 현재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는 살짝 움직임이 차이점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지금 계속해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반도체 쪽에서 또 물량 받아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뭐 두산 테스나 같은 이런 종목군들 흐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또 물량을 받아주는,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 회복,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1분기 기점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 이러한 이제 기대감들을 어느 정도는 현재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또 반응이 나온 반도체 쪽에서도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주도 업종 쪽에서는 우리가 가능성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저는 이번 대선 지나가잖아요. 내일 이제 대선인데, 대선 지나가면은 코스닥 쪽에서 아마 중소형주들이 순환매가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생겨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스피가 또 이제 많이 올라온 구간이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에 대형주들이 많이 급등이 나왔어서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한 종목군들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환매 자체가 아마 이제 또 코스닥 쪽에서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어느 정도는 생겨났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주도주에 이어서 순환매 수급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 다만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별은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하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약간의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이 눈에 띄죠. 뭐 미스터 블루라든지 혹은 뭐 핑거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약간 눈에 띄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지금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제 시장을
시장을 이끌 만한 이슈라기보다는 네이버와 넷플릭스의 협업 기대감에 의해서 일시적인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대선 이후에 무언가 또 이제 정책적인 드라이빙이 걸리는 쪽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도 뭐 랩지노믹스를 포함을 해서 코로나 쪽 많이 안내를 드렸었잖아요. 물론 지금 코로나 쪽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아줄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후발주자 이쪽을 한번 이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원전 기자재 쪽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이제 또 뭐 코로나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상대적으로 탄력이 잘 나왔었는데 이제 내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마 새롭게 또 수급을 받아주는 쪽들이 어느 정도는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또 이 대선 이후에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디가 될 것인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에 대한 시가 좀 좋게 내비쳐 주셨는데 오늘 거래대금 실리는 모양새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태움 같은 경우에는 실제는 SMR 플레이어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신고가 내고 있고요. 현대건설이 또 오늘 거래대금 많이 동반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에 재근접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으로 나서고 있는 종목 외에도 조금 다른 후발주자를 찾아봐도 되는 건지 원전 다시 움직이거든요. 조금 더 전략 자세하게 체크해 주세요. 네, 뭐 아무래도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트럼프가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확장 기조,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고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반드시 이고 가야 될 산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전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이제 고점 구간에서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수익률을 크게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수익률 싸움에서는 현재 어느 정도는 살짝 이 흐름이 밀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후발주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면서 지금 후발주자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장주가 신고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이제 움직임들을 이러한 이제 또 후발주자들이 받아줄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져 있는 섹터군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원전에 대한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장주, 현재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현재 보유자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흐름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아직 원전을 좀 못 잡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또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물량을 새롭게 받아줄 수 있는 후발주자 쪽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노려보는 쪽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체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선 이후 수급을 받을 주자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전은 죽지 않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하고 태용하고 현대건설 오늘 다 거래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발주자에서 종목을 찾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라는 시각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